세포재생의 5대 핵심 로드맵. 손상된 장기를 되돌리는 재생의학의 관점. 세포재생과 기능회복을 위한 로드맵 4번째. 조직 섬유화를 억제해 회복이 흉터화로 기울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이다. 섬유화를 꺾는 것이다. 손상된 뒤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은 섬유화로 점점 굳어간다.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딱지가 두꺼워지듯 만성염증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기능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회복이란 단지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니다. 굳어가는 방향을 되돌려 다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손상된 간과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래서 간경화나 만성신장질환은 되돌리는 치료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재생의학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재생의학은 손상된 장기를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세포를 다시 살리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줄기세포의 활성, 미세 환경의 개선, 혈류와 대사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간과 신장도 기능 개선과 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치료와 관찰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 2015년부터 6년간 축적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호전 경향을 보인 비율이 64.8%로 확인되었다. 이후 치료 프로토콜과 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했을 때는 호전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가장 최근에 정리한 자료에서는 74% 수준까지 관찰되었다. 필자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에는 만성간질환, 특히 이미 간경화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도 적지 않은데 간경화나 만성신장질환만이 아니다. 우리 몸에는 굳어가는 병이 생각보다 많다. 눈에는 망막 변성, 심장에는 우려성 심부전, 폐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장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다. 시간이 지나며 조직이 굳고 그 굳음이 기능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간경화와 만성신장질환처럼 섬유화로 악화되는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굳어가게 만드는 원인부터 끊어야 한다고 본다. 만성염증, 독성, 반복되는 손상, 이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조직은 계속 굳어진다. 그래서 치료의 첫 단계는 대개 항염, 항섬유화 방향으로 흐름을 돌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항염 및 항섬유화 작용에 초점을 둔 물질인 황화물을 활용해왔다. 핵심은 분명하다. 섬유화가 병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부터 꺾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 기능의 추가 악화를 막고 그 다음 단계인 회복과 재생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세포 재생과 기능 회복을 위한 로드맵 5번째. 마지막으로 필자는 회복을 촉진하는 기본 조건으로 호흡과 명상을 더한다. 세포를 재생하는 5번째 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식이관리,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흔히 이런 조건을 자연치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필자가 이를 세포재생 전략의 한 축으로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단순하다. 생활습관이 세포가 놓인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회복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식습관과 운동습관은 비교적 눈에 보이는 습관이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기록할 수도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경험적으로도 일정 기간 꾸준히 반복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일상이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원리는 분명하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몸의 기본값을 바꾼다. 필자 역시 지난 20년 동안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세포 재생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스트레스 관리는 조금 다르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켜두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보가 길어지면 수면은 얕아지고 호흡은 짧아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심박은 올라가며 혈류와 면역균형, 대사 리듬까지 함께 흔들리기 쉽다. 즉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포의 미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식이와 운동은 무엇을 하면 된다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스트레스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 마음 습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의 요체인 의식을 다루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도구인 호흡과 명상을 살펴보려 한다. 호흡과 명상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기능을 되찾는 훈련에 가깝다. 어려운 이유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훈련은 1차적으로 몸의 긴장을 낮추고 생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영적인 치료를 스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호흡의 기본은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이다. 특히 단전호흡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첫째는 폐활량을 배로 늘릴 수 있다. 둘째는 기혈순환이 개선된다. 생각이 많아지면 기운이 위로 치솟는 상기현상이 나타나 기혈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그러나 하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면 상기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기와 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답답하던 마음이 편안해진다. 셋째, 횡격막 운동이 활발해진다. 다음은 명상이다. 명상은 한마디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비워내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 비우기, 마음 비우기이다. 현대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개인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즉, 살아오면서 저장된 기억들이 수시로 떠올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과 생각들이 바로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려면 들여다보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은 결코 어렵지 않다. 글자 그대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며 관조, 즉 비추어 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의미한다. 한자에서 관자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아야 한다.